카메라가 뉴욕의 번잡한 타임스퀘어를 비추며 젊은 미국인 유학생 제이크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한국, 그냥 케이팝이랑 드라마 말고 뭐가 있겠어. 그의 말에 친구들이 피식 웃음을 터뜨린다. 교실 안은 한국에 대한 무관심과 가벼운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느닷없이 던진 한마디에 분위기가 싹 바뀐다. 야, 근데 한국은 새벽 3시에 치킨 배달 온다던데. 순간 교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고 제이크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뭐, 그게 진짜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코사연 TV입니다. 오늘은 미국 유학생 제이크가 한국에 대해 별거 없다며 코웃음 치던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한국의 24시간 배달 문화에 대한 감동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놀라운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격려가 됩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제이크는 뉴욕의 명문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21살 유학생이었다. 그는 한국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 K-팝은 친구들이 듣는 걸 따라 들어본 적이 있고 한국 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 한두 번 스쳐본 게 전부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그냥 평범한 곳이었다. 그러던 중 대학교에서 주최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됐다. 원래는 프랑스나 이탈리아를 가고 싶었지만 경쟁률 때문에 결국 한국 서울로 배정받았다. 한국, 진짜 거기서 뭘 하라는 거야? 제이크는 친구들에게 투덜거렸다. 친구들도 동조하며 말했다. 한국은 그냥 김치 먹고 케이팝 듣는 거 아니야? 배달 음식도 피자나 중국집 정도겠지. 제이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다. 6개월만 버티고 와야지. 그렇게 반신반의하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제이크.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숙사로 향했다. 새벽 1시 배고픔이 몰려왔지만 미국이라면 이미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았을 시간. 에휴, 편의점에서 라면밖에 못 먹겠네. 그는 투덜대며 짐을 풀기 시작했다. 그런데 기숙사 룸메이트인 한국인 학생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배고프지? 배달시킬까? 치킨, 떡볶이, 뭐 먹고 싶어? 제이크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배달, 새벽 1시에. 농담이지? 민수는 태연하게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다. 여긴 한국이야. 24시간 배달되는 게 기본이야. 여기 봐, 치킨, 피자, 떡볶이, 족발, 심지어 샐러드까지. 뭐든 골라. 제이크는 민수의 폰 화면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수십 개의 메뉴가 썸네일로 가득했고 리뷰는 수백 개씩 달려 있었다. 이게 다 지금 배달된다고? 민수는 웃으며 치킨과 떡볶이를 주문했다. 주문한 지 20분도 안 돼 초인종이 울렸고 따끈한 치킨과 떡볶이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제이크는 치킨 한 조각을 입에 넣자마자 눈이 커졌다. 이게 뭐야, 미국 치킨이랑 차원이 다르잖아. 바삭한 튀김과 매콤달콤한 소스, 거기에 떡볶이에 쫄깃한 떡까지. 그는 정신없이 먹으며 계속 감탄사를 내뱉었다. 이걸 새벽에 배달해준다고. 진짜 미쳤어. 사실 제이크가 처음 한국 배달 시스템에 놀란 건 단순히 빠른 배달 때문만은 아니었다. 미국에서도 배달 앱은 있었지만 새벽 시간에는 대부분 가게가 닫혀 있고 배달비도 비쌌다. 게다가 배달원이 음식을 문 앞에 대충 던져놓고 가는 경우도 허다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배달원이 친절하게 음식을 건네주고 포장도 깔끔했다. 심지어 배달비가 무료거나 저렴했다. 제이크는 민수에게 물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배달원들은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야?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한국은 배달 문화가 워낙 발달해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배달원들도 이게 직업이고 고객이 만족해야 리뷰가 좋아지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내 이름은 제이크. 그날 밤 치킨을 먹으면서 내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다. 한국은 그냥 K-팝과 김치의 나라가 아니었다. 새벽 1시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문 앞까지 가져다주는 나라라니. 그 순간
나는 한국에서의 6개월이 단순히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경험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민수는 내 표정을 보며 웃더니 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한국에는 놀랄 일이 훨씬 더 많다고. 그렇게 내 한국 모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제이크의 한국 생활은 그 첫날 밤이 치킨 배달로 시작해 점점 더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처음엔 그냥 6개월 버티자던 그가 한국의 시스템과 문화에 하나둘 빠져들기 시작했다. 특히 그가 가장 충격받은 건 한국의 편리함과 효율성이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한국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자, 그럼 제이크가 한국의 어떤 모습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는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볼까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째. 나는 아직 시차 적응도 제대로 못하고 기숙사와 학교를 오가며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솔직히 한국에 대해 여전히 큰 기대는 없었다. 배달이 빠른 거 빼고 뭐가 특별하겠어?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뉴욕에서 자란 나는 늘 바쁘고 혼잡한 도시 생활에 익숙했지만 한국은 나에겐 낯선 동양의 작은 나라일 뿐이었다. K-팝은 친구들이 틀어놓는 걸 들어본 적이 있었고 드라마는 가끔 넷플릭스에서 스쳐 지나가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교환학생으로 서울에 배정받았을 때 솔직히 실망감이 컸다.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왜 안 됐을까라며 투덜거렸다. 그런데 어느 날 기숙사 룸메이트 민수가 나를 데리고 외출하자고 했다. 제이크, 오늘 좀 신나는 거 보여줄게.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별 기대 없이 그래, 가자라며 어깨를 으쓱였다. 민수는 나를 홍대 거리로 데려갔다. 금요일 저녁 거리는 젊은이들로 북적였고 네온사인과 버스킹 공연이 어우러져 마치 뉴욕의 소호거리를 연상시켰다. 하지만 뉴욕과는 확연히 달랐다. 거리엔 쓰레기 한 점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 사이엔 묘한 질서가 흐르고 있었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아도 왜 이렇게 깨끗한 거야?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쓰레기 버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게다가 청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야. 자, 이거 봐. 민수는 나를 골목 안의 작은 음식점들로 이끌었다. 골목은 아기자기한 간판과 향긋한 냄새로 가득했고 각 식당 앞엔 태블릿이 놓여 있었다. 이게 뭐야? 내가 묻자 민수는 태블릿을 터치하며 설명했다. 여기서 메뉴 보고 주문하면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 웨이터 불러서 기다릴 필요 없어. 나는 놀라서 태블릿을 들여다봤다. 메뉴는 영어와 사진으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고 심지어 알레르기 정보까지 적혀 있었다. 주문을 마치자 5분도 안 돼 음식이 나왔다. 이게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나는 또 한 번 입을 다물지 못했다. 상상도 못한 속도와 효율성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날 저녁, 우리는 삼겹살과 소주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삼겹살을 구워 먹는 건 처음이었는데 고기를 직원이 직접 구워주고 반찬이 끝없이 리필되는 시스템에 또 한 번 놀랐다. 미국에서 고깃집에 가면 스테이크 한 조각에 $30는 기본이었고 반찬 따위는 꿈도 못 꿨다. 하지만 여기선 1인분에 $10도 안 되는 가격으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 나는 감탄하며 말했다. 민수, 이거 진짜 비밀인데 미국에 이런 식당 열면 대박 날 거야.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한국은 이런 게 기본이야. 아직 더 놀랄 거 많다고. 그의 말이 농담 같지 않아서 나는 더 궁금해졌다. 다음 날 민수의 제안으로 서울 지하철을 처음 타봤다. 뉴욕 지하철은 늘 더럽고 열차는 연착이 기본이었다. 승강장엔 쥐가 뛰어다니는 것도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달랐다. 역은 반짝반짝 깨끗했고 열차는 정확히 시간표대로 도착했다. 게다가 무료 와이파이가 역과 열차 안에서 터졌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켜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이게 공짜라고? 뉴욕은 데이터도 안 터지는데 지하철 안의 스크린에선 최신 K-드라마 광고와 공익 캠페인이 흘러나왔고 모든 안내는 영어와 한국어로 제공됐다. 나는 민수에게 물었다.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든 거지?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민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한국은 인프라에 진짜 투자 많이 해.
국민들이 편리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그의 말이 너무 당연한 듯해서 나는 더 놀랐다. 그 주말, 나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 민수와 함께 편의점에 들렀는데 그곳은 단순한 편의점이 아니었다. CU였나, GS25였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안엔 상상할 수 없는 물건들이 가득했다. 즉석 떡볶이, 핫도그, 도시락, 심지어 와인과 수입 맥주까지. 게다가 ATM 기계로 송금도 하고 택배도 보낼 수 있었다. 나는 편의점 카운터에서 택배 상자를 붙이는 기계를 보고 멍하니 서 있었다. 민수, 이게 편의점 맞아? 미국 편의점은 슬러시나 담배 파는 데잖아. 민수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여긴 한국 편의점이야. 거의 슈퍼맨 같은 존재지. 그의 말에 나는 웃음이 터졌다. 정말로 이 작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내가 진짜로 무너진 건 또 한 번의 배달 경험 때문이었다. 어느 늦은 밤, 공부하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배달 앱을 열었다. 이번엔 혼자 주문해보기로 했다. 앱은 영어로도 완벽히 지원됐고 메뉴는 끝없이 스크롤해도 다 볼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망설이다 맥도날드 세트를 주문했다. 미국에선 맥도날드 배달이 40분 넘게 걸리는 게 기본인데 여기선 15분 만에 도착했다. 포장도 깔끔했고 감자튀김은 뜨겁고 바삭했다. 심지어 배달원이 문 앞에서 맛있게 드세요 라고 인사까지 했다. 나는 그 순간 완전히 한국에 반해버렸다. 이 작은 배려와 효율성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한국의 시스템에 점점 더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한 할머니가 영어도 서툰데도 손짓 발짓으로 도와준 적이 있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점원이 웃으며 주워준 적도 있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면서 나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이나 인프라가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 모든 것 뒤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 나는 이제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기대되기 시작했다. 민수가 말했던 놀랄 일이 아직 더 남았다는데 대체 뭐가 더 있을까? 나는 점점 더 이 나라에 빠져들고 있었다. 한국의 밤거리를 걸으며 나는 종종 멈춰 서서 주변을 관찰했다. 홍대 근처의 벽화 마을은 예술가들의 손길이 느껴지는 색감으로 가득했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는 새벽까지 생선을 거래하는 상인들의 열정이 느껴졌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한강공원에서 열린 플리마켓에 갔다. 손수 만든 공예품과 먹거리가 가득한 부스들이 줄지어 있었고 외국인인 나에게도 친절하게 다가와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작은 도자기 잔을 하나 사서 기념으로 간직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일수록 나는 한국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의 장소라는 걸 느끼게 됐다. 또한 한국의 기술력은 나를 계속 놀라게 했다.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면 5분 안에 도착했고 결제는 카카오페이로 간단히 끝났다. 심지어 지하철 티켓도 모바일로 구매할 수 있었다. 미국에선 이런 서비스가 상용화되지 않았기에 나는 매번 감탄하며 민수에게 물었다. 이건 어떻게 만든 거야? 민수는 늘 겸손하게 웃으며 한국 사람들 편리함을 좋아해서요라고 답했다. 그의 말이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진심임을 느낄 수 있었다. 제이크는 점점 한국의 시스템에 푹 빠졌다. 빠르고 정확한 배달, 깨끗한 공공시설,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함. 그는 한국에 대해 별거 없다던 자신의 말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나 인프라가 좋은 나라가 아니었다. 그 모든 시스템 뒤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 나는 이제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기대되기 시작했다. 민수가 말했던 놀랄 일이 아직 더 남았다는데 대체 뭐가 더 있을까? 나는 점점 더 한국의 마음을 열고 있었다. 제이크는 한국의 배달 시스템, 편리한 인프라, 그리고 활기찬 거리 문화에 푹 빠져 있었다. 이제 그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단순히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매일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한 모험이라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낯선 나라에서의 삶이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제이크는 한국 생활에서 처음으로 예상치 못한 오해와 불편함을 겪게 된다. 그리고 그 오해를 풀면서 그는 한국의 진짜 매력에 한층 더 깊이 감동한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따라가 볼까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째. 나는 이제 제법 서울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배달 앱은 손끝으로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었고, 지하철 환승도 눈 감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심지어 민수의 도움으로 감사합니다와 안녕하세요 같은 간단한 한국어도 익혔다. 한국은 정말 편리하고 친절한 나라였다. 2025년 5월의 따스한 햇살 아래 나는 매일 새로운 경험을 즐기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내 자신감에 살짝 브레이크를 걸었다. 오늘은 5월 17일 토요일 오후 강남역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날은 수업이 끝난 후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다. 민수와 다른 한국인 친구들, 그리고 나와 같은 교환학생 몇 명이 함께였다. 우리는 분위기 좋은 고깃집에 자리를 잡았다. 메뉴를 고르며 나는 약간 들떠 있었다. 오늘은 내가 쏜다라고 큰 소리쳤고 친구들은 웃으며 박수를 쳤다. 고깃집 안은 나무로 된 인테리어와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 차 있었고 테이블마다 작은 숯불 그릴이 설치되어 있었다. 나는 기대감에 부풀어 메뉴판을 펼쳤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 메뉴판은 모두 한국어로만 적혀 있었고 영어 설명은 없었다. 태블릿 주문 시스템도 없어서 직원에게 직접 주문을 해야 했다. 나는 당황했다. 민수, 이거 뭐라고 주문해야 해? 민수가 메뉴를 하나하나 설명해 줬지만 고기 종류와 부위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어지러웠다. 삼겹살, 갈비, 목살, 그리고 낯선 이름의 메뉴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다. 결국 나는 직원에게 영어로 그냥 맛있는 고기 주세요라고 말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뉴욕에서 자란 터라 영어로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다. 잠시 후 테이블에 나온 고기는 내가 기대했던 삼겹살이나 갈비가 아니었다. 돼지 내장 부위인 곱창이었다. 친구들은 오, 곱창. 이거 진짜 맛있어 라며 환호했지만 나는 당황했다. 미국에서 내장 요리는 거의 먹지 않았고 곱창 특유의 쫄깃한 식감과 약간 독특한 냄새가 낯설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한 점을 먹어봤지만 솔직히 입맛에 맞지 않았다. 이게 한국에서 인기 있는 거야? 나는 속으로 투덜거렸다. 친구들은 숟가락으로 밥을 비벼 먹으며 즐거워했지만 나는 점점 기분이 나빠졌다. 더 큰 문제는 계산 시간에 터졌다. 내가 쏜다고 했던 터라 계산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다. 곱창이 삼겹살보다 비쌌고 추가 반찬과 음료까지 포함되니 가격이 꽤 나갔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뭐야, 이거 사기 아니야? 메뉴도 제대로 설명 안 해주고 심지어 직원이 영어로 설명을 못 해줘서 내가 잘못 주문한 것도 짜증났다. 친구들은 맛있게 먹고 즐거워했지만 나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아서 고깃집을 나서며 한숨을 쉬었다. 한국도 별거 없네. 비싸기만 하고. 나는 혼자 투덜거리며 기숙사로 돌아왔다. 밤하늘 아래 강남의 화려한 불빛이 나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날의 경험은 내 마음에 작은 그림자를 남겼다. 그날 밤 나는 민수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다. 민수, 솔직히 오늘 좀 실망했어. 고깃집에서 메뉴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 가격도 터무니없었어. 민수는 내 말을 듣더니 잠시 생각하곤 말했다. 제이크, 미안해. 내가 미리 메뉴를 제대로 설명했어야 했는데. 곱창은 한국에선 고급 메뉴로 치는데 외국인한테는 낯설 수 있어. 그리고 가격 보여줄게. 이리 와. 민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고깃집 메뉴를 검색해 보여줬다. 알고 보니 그 식당은 강남에서도 꽤 유명한 곳이었고 곱창은 인기 메뉴 중 하나였다. 가격도 다른 고깃집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한 편이었다. 나는 화면을 보며 놀랐다. 이게 진짜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이어서 말했다. 한국 식당은 메뉴판에 영어가 없는 곳도 많아. 하지만 사기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외국인 손님이 많지 않은 동네 식당이라 그런 거야. 직원도 영어가 서툴러서 당황했을 거야. 내가 다음엔 미리 메뉴 알려줄게. 그의 말투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느낌이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뉴욕에선 외국인 손님을 위한 배려가 기본이었지만 여기선 문화 차이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수의 설명을 듣고 나니 내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다. 직원이 일부러 잘못된 메뉴를 준 것도 아니었고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었다. 그냥 내가 한국 식당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거였다. 그래. 이해했어. 미안.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나는 미소 지으며 사과했다. 다음 날 민수는 나를 다시 그 고깃집으로 데려갔다. 제이크, 이번엔 제대로 즐겨보자. 민수는 메뉴를 하나하나 설명해줬고 내가 좋아할 만한 삼겹살과 불고기를 주문했다. 직원은 지난번과 같은 분이었는데 민수가 한국어로 뭔가를 말하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민수가 지난번에 외국인 손님이 곱창이 낯설었다고 해서 이번엔 익숙한 메뉴로 부탁드린다고 말해준 거였다. 음식이 나오자 직원이 직접 고기를 구워주며 서툰 영어로 Enjoy, please 하고 말했다. 그 작은 배려에 나는 미소가 절로 나왔다. 삼겹살은 정말 맛있었다. 쌈장에 고기를 싸 먹고 상추와 마늘을 곁들이니 왜 한국 사람들이 고깃집을 사랑하는지 알 것 같았다. 계산할 때도 민수가 메뉴를 미리 확인해줘서 예상한 금액과 딱 맞았다. 식당을 나오며 나는 민수에게 말했다. 민수, 내가 진짜 오해했었네. 한국 식당, 진짜 대박이야.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한국은 처음엔 낯설어도 조금만 알아가면 진짜 정감 가는 곳이야. 그날 이후 나는 한국의 다른 면모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됐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노예학자석에 앉아있던 나는 한 노인이 다가오자 자리 양보를 했다. 노인은 손을 흔들며 고맙다고 인사했고 주변 사람들도 미소를 지었다. 이런 작은 배려가 한국 사회 곳곳에 스며 있다는 걸 느낀 순간이었다. 또 한 번은 내가 길에서 지갑을 떨어뜨렸을 때 한 아저씨가 뛰어와서 돌려준 적이 있었다. 영어로 Thank you라고 하자 아저씨는 웃으며 괜찮아 라고 대답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나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에 점점 더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또한 한국의 공공 시스템에 대한 감탄도 계속됐다. 어느 날 나는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겼다. 미국에선 병원 예약이 몇 주 걸리고 비용도 비쌌지만 한국에선 민수의 소개로 가까운 보건소에 갔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했고 대기 시간이 30분도 안 걸렸다. 진료비는 보험으로 거의 무료에 가까웠다. 나는 의사에게 물었다. 이게 다 무료야? 의사는 웃으며 한국은 국민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라고 답했다. 이 효율성과 배려에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그 사건을 계기로 나는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처음엔 낯선 문화와 언어 때문에 오해했지만 그 오해를 풀면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세심함을 알게 됐다. 한국은 단순히 시스템이 편리한 나라가 아니었다. 그 시스템 뒤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 나는 점점 더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소중해졌다. 민수와의 대화, 친구들과의 웃음, 그리고 작은 배려들. 이 모든 것이 나를 한국에 묶어놓았다. 나는 이제 이 나라가 주는 감동을 더 탐험하고 싶었다. 한국에서의 6개월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더 이상 뉴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투덜대던 나를 떠올리면 웃음이 나왔다. 한국, 그냥 버티자던 내가 이제는 한국을 떠나기 싫어하다니. 이곳에서의 경험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마지막 주, 민수와 친구들은 나를 위해 송별 파티를 열어주었다. 장소는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였다. 카페는 아늑했고 테이블 위엔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와 치킨, 그리고 민수가 특별히 주문한 한국식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내가 한국에서 했던 에피소드를 꺼내며 웃었다. 제이크, 너 처음에 곱창 먹고 표정 굳었던 거 기억나? 맞아. 근데 지금은 삼겹살 마니아 됐잖아. 모두가 깔깔대며 웃었고 나는 민망하면서도 행복했다. 민수가 말했다. 제이크, 너 한국 처음 올 때 진짜 별 기대 안 했었지. 근데 지금은 어때?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솔직히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
배달이 빠르고 지하철이 깨끗하고 편의점이 뭐든 다 파는 것도 놀라웠지만 제일 감동한 건 사람들이야. 친구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말을 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낯선 나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줬어. 내가 실수하거나 오해했을 때도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도와줬잖아. 그게 진짜 대단한 거야. 그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민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이크, 너 한국 진짜 사랑하게 됐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짜로. 그때 한 친구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다. 그럼 이거 해야지. 한국에서 제일 좋아했던 순간, 배달로 뭐 시킬까?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치킨, 양념치킨이랑 맥주. 주문은 역시 20분 만에 도착했고, 우리는 새벽까지 먹고 마시며 추억을 나눴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나는 혼자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한강공원에 앉아서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 한강의 불빛을 바라봤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땐 이 도시가 그냥 복잡한 아시아 도시로 보였는데, 이제는 내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졌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가족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아빠, 한국 진짜 대박이야. 나중에 꼭 같이 와야 해. 여기 음식, 사람들, 다 너무 좋아.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눈가가 살짝 촉촉해졌다. 공항에서 민수와 작별 인사를 할 때 나는 민수에게 말했다. 민수, 너 덕분에 한국을 진짜 사랑하게 됐어. 꼭 다시 올게. 민수는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제이크, 한국은 언제나 여기 있어. 다음엔 곱창도 다시 도전해봐. 우리는 껄껄 웃으며 포옹했다. 비행기에 오르며 나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인천공항을 바라봤다. 마음 한구석이 아릿했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다. 나는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올 거다. 제이크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유학생의 여행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24시간 배달, 편리한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어떤 모습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나요? 혹은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의 어떤 매력을 소개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코코사연TV는 앞으로도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 좋아요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한국의 매력을 세계에 알립시다.